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1편 동방무역의 제9화 현대기업의 대차대조표의 9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중세에서부터 현대로 푹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떻게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차대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읽는 거는 언제 현재라는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12월 31일이 결산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 보고서 같은 거는 3월 31일 현재도 있겠죠. 그리고 읽는 방법은 자산의 합계, 부채의 합계, 자본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 빼면 자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육감도의 3월 30일 현재 대차대표를 보면요.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 2100에서 부채 1000을 빼고 나면은 1100이 자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 보니까요. 자본금 500, 이익금 500. 요걸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본금은 500인데 이익이 남아서 회사에 있는 것이 600이 있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똑같은 양식을 보여드렸는데요. 현대 대차대표가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 자산이 있고요. 이쪽 전체가 자산이죠. 그리고 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뭘 보셔야 되느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본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자본금, 작아서 잘 안 읽혀지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본조정도 있네요.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본 총계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대표 구조는 아까 말씀대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 반대편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렇지만 자본으로 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본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의 세부 과목을 보면 자산 안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안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비유동자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동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유동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으로 보면 보통주 자본, 우선주 자본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대표 과목들은 모든 기업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순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눈에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육감도 BSS도요. 여기 나오는 몇 개의 세부 과목이 있죠. 첫 번째 현금 있었죠. 물론 현실적인 밸런스시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매출채권 있었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설비 있었죠.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보면 무형자산 안에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또 부채는 어떻게 돼요? 장기 차입금이 있었죠. 자본금은 우린 보통주 우선주가 아니라서 그냥 자본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육감도에서도 여기 있는 거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창 사업 때는 BS로 충분했습니다. 그냥 떠날 때, 돌아올 때 BS를 비교해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사업의 경우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익이 어떻게 생겼지? 그렇죠? 손익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작성한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요. 이익이 경우 600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는 어떻게 썼느냐? 기억나시죠?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서 그냥 쓴 건데요. 결국은 밸런스시트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자본이고 자본 안에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 안에 자본금과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1100을 나눠주면 자본금 변함이 없으니까 600이 됐다. 그렇지만 현대 경영에서는 이 600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만드는 표가 뭐예요? 손익계산서입니다. 두 번째, 현대경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현금입니다. 현금 잔고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궁금합니다. 즉,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이유는 거래처가 많고 외상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막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현금 흐름을 관리 안 하면은 부도라는 게 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갚지 못하는 게 부도죠. 현금으로 채권을 갚지 못하는 게 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400,
이 400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13세기까지 대체제표는 완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손익계산서는 16세기가 돼야지 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기업이란 게 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금 흐름표가 공시하도록 의무화된 게 1990년대입니다. 즉 20세기에 현금 흐름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란 말을 제가 마구 썼습니다. 재무제표. 여기 재무는요, 한자로 finance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표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s 그럽니다. FS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즉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보여주는 표인데 이거는 아무 표나 재무제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정한 표만을 재무제표라고 그럽니다. 회계 기준이 뭐냐? 네, 회계 기준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큰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요. 또 조그만 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씁니다. 또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어쨌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국제회계 기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처분계산서 이 5가지가 재무제표였습니다. 정확히 지금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2009년까지는 이게 재무제표였는데 2009년 이후에 IFRS를 도입되고서부터 요 4가지가 재무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경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면서 주석에 기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차제표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고요.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바뀐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들은 저걸 쓰는데 중소기업들은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경처분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면제해줬습니다. 왜? 현금흐름표 작성이 어렵습니다. 재무제표는 그러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기업별로 제일 쉬운 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IR 코너 보시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관법 대상 기업이라면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DAT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외관법 대상 기업이 아니다. 외관법이라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매출 한 150억, 200억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기업, 매출 한 150억, 200억 이하 기업은 어디 가야 되느냐? 신용평가 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DAT라는 거 좀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 DAT 하면요.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이 관리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DAT가 아닙니다, 여러분. DAT 즐기고 있네요. 이런 DAT가 아니고 이런 DAT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거기서 DART를 치면 들어갑니다. 다트에서 재무제표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상장기업은 쉽습니다.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찾으면 되고 자산 1천억 이상의 비상장기업, 비상장인데 1,000억 이상이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근데 외관법 대상 기업이지만 비상장이다. 그러면 어디냐? 다트 안에 들어가서 감사보고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사이트를 갖다 그대로 따왔는데요. 여기서 전자공시를 치면요. 이런 데가 놔두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데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다트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여기다 쳐서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단 검색을 누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정기 공시를 누르고 해야지만 여러분 사업보고서를 금세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공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정기 공시만 클릭을 해놓으면 사업보고서 들어갑니다. 네. 이 다트 사업보고서에 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쓴 책, 다트 사업보고서 회계 이야기를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대차대조표 읽을 때 어떤 점을 잘 봐야 되느냐, 즉 1-8 마지막인데요. 대차대조표
대충 읽는 법. 대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다 읽는 건 아니니까 대충 읽는다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